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인류가 미지의 공포를 어떻게 질서로 바꾸었고 또 그 질서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지 세계사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운영체제의 숨겨진 코드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직업,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몇 가지 익숙한 답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힘이 셌던 왕? 아니에요. 왕보다도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 칼로 세상을 정복했던 장군일까요? 이것도 역시 아니죠. 정답은 말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사이를 연결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던 사람, 바로 해석가, 즉 샤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샤머니즘을 바라볼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원시적인 미신이 아니라는 거.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질병, 죽음, 날씨 같은 이 거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견뎌내기 위해 인류가 만든 최초의 불확실성 관리 시스템이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따라서 샤먼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태어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권력의 중심에 섰으며 또 왜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그때 살아 숨쉬는지 그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인류에게 가장 무서웠던 게 뭘까요? 사나운 맹수? 아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공포. 바로 그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내 아이 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며칠째 사냥감 그림자도 못 보고 비는 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지금 우리야 뭐 바이러스 때문이네, 기압골 때문이네 다 알지만 그때는요? 아무런 설명서가 없었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나타나서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여기엔 분명 이유가 있어. 라고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게 샤먼이었던 거죠. 샤먼이라는 말 자체가 만주, 퉁구서에서 왔는데 뜻이 아는 자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인류 최초의 권력은요, 칼이나 창 같은 물리적인 힘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설명을 독점하는 능력,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누가 하늘의 뜻을, 병의 원인을 해석하느냐가 공동체의 운명을 쥐게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아는 자, 샤먼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좀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샤먼이 될 자격은요, 좋은 집안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큰 병을 앓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 정신적으로 한번 완전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가 믿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려면 평범한 사람이어선 안 된다. 저렇게 한번 부서졌다가 돌아온 사람만이 그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장 큰 고통이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환자가 치유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운영체제가 전 세계라는 각기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되면서 어떻게 현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적응력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샤먼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북치고 영혼과 대화하는 모습. 그게 대부분 이 시베리아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샤먼은 그냥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의사였다가 일기예보관이었다가 심지어 정치 고문 역할까지. 말 그대로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 멀티툴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번엔 아주 추운 북극으로 가줄게요. 이누이트 사회에서 샤먼, 앙가콕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생존 경제 관리자에 더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북극에서는 사냥 실패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앙가콕은 영혼 여행을 통해 동물의 어머니를 만나서 식량을 협상하고 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버틸 힘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엔 중남미 마야 문명입니다. 여기서는 좀 스케일이 달라져요. 왕과 왕비가 직접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그냥 잔인한 풍습으로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정치적 퍼포먼스였어요. 나는 그냥 왕이 아니다. 신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쇼였던 거죠. 이제 샤머니즘의 좀 더 복잡한 얼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영적인 역할만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권력 투쟁의 무대가 되고 예술의 뿌리가 되고 때로는 억압의 도구가 되었는지 그 속살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샤머니즘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보입니다. 보통 군사력이나 땅, 법 같은 공식적인 권력은 대부분 남자들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샤머니즘은 제도권 밖에 있던 여성이나 사회적 수수자들이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통로, 일종의 대안적 커리어 패스였던 셈이죠. 나라의 장군은 못 되어도 의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정신적 리더는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해석 시스템들은 거대한 제국주의와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562년에 스페인 주교가 마야의 모든 책과 기록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건 정말 상징적이에요. 단순히 책 몇 권을 태운 게 아니라 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세계관, 그들의 운영체제 자체를 포맷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식민주의는 땅만 빼앗은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 즉 해석할 권리까지 빼앗아간 겁니다. 물론 샤머니즘의 밝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룬다는 건 다시 말해 검증이 어렵다는 약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바로 결과와 평판이죠. 저 샤먼이 의뢰를 한 뒤에 우리 마을에 진짜 평화가 왔나? 그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나? 결국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런 철저한 사회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진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관점을 살짝 비틀어 보면 더 재미있어져요. 샤먼이 북을 치고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그 의례. 혹시 이게 인류 최초의 몰입형 공연은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의상, 가면, 도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였고 샤먼은 그 공연의 배우이자 총감독이었던 셈이죠. 현실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수만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샤머니즘의 시대와 완전히 이별했을까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려주지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 불안감, 그 빈틈이 우리를 여전히 작은 징크스에 매달리게 하고 타로나 명상 같은 것에서 삶의 실마리를 찾게 만드는 거죠. 결론입니다. 샤먼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모습을 바꿨을 뿐이죠. 리브랜딩 되어 온 겁니다. 한때는 북과 가면의 모습이었겠지만 지금은 자기계발서나 라이프 코치 아니면 웰네스 앱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결국 샤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한 샤먼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